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한정 KPS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 전체 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나온 겁니다. G4가 60명, G3가 57명, G2가 42명. 그러니까 대졸 전형이 60명이라면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다. 그리고 G3도 57명, 전문 대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지퍼 입장에서도 G3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4, 5년 전까지만 해도 대졸자들이 G2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G2로 합격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한 3년, 4년 전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퍼가 G3까지는 하향 지원이 가능하지만 G2까지는 지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G2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지금 현재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다라면은 완전히 자퇴를 해야 됩니다. 자퇴서가 있으면은 G2로도 지원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G4 60명, G3 57명, 그리고 G2 42명. 여기에 보훈 전형도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이면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자, 보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G3로,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는 G3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기계 일반 3명은 대졸자도 상관없는 입장입니다. 대졸 입장에서 내가 보훈 대상자가 되신다라면은 기계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G2의 입장에서 입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 KPS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퍼나 G2 월급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G2 고졸로 들어가더라도 전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 없으니 G2로 들어가도 여러분 상당히 만족하실 겁니다. 다른 기업 한 기업만 지칭해 볼까요? 한국석유공사 이런 데는 고졸로 들어가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연수에 따라 가지고 월급이 차이 난답니다. 그런데 한정 KPS는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G2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이런 기회를 살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뭐 90명, 80명도 잘 안 뽑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울진 여기 보십시오. G3에서 57명 중에 기계 28명, 전기 8명인데 울진의 기계 10명, 전기 5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울진의 기계 전기가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뽑았거든요. 10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울진에서 의무근무 10년은 하셔야 되지만 어, 여러분들 사실 울진 한수원 원자력에서 일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지라는 그러한 입장은 있어도 사실 원자력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울진 기계전기 컷이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의 지금 하향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거 죄송합니다. 태안입니다. 태안 서부발전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영흥 남동발전소를 아니 남동발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안과 영흥 4명 별도 뽑고 또 제주도 기계 2명. 자, 제주시에 중부발전 있고 서귀포에 남부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명씩 뽑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살리십시오. 이렇게 많이 뽑은 적이 과거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고 현 정부로 보았을 때 내년에 다시 뭐 많이 뽑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총선이 껴가지고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아직도 하반기 남았습니다. 하반기 열중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취업을 이루시는 게 사실 그나마 그래도 좀 근심을 더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1차 서류 전형입니다. 토익 700점 이상이고
850점이면 만점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IT 한국사 한국어 중에 1개만 서류 전형에서 가점 2점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스피킹 또는 오픽 점수를 갖고 있으면 8가 AL. 자, 이거는 이제 토익 스피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익 스피킹 제가 안 바꿔놨군요. 최고 등급이 3점, 그리고 그 밑에 등급이 2점, 아래 바로 6급 150점이죠. 6급 150점, 140점. 130점까지도 6급인가요? 예, IM까지 1점. 자, 기술직도 똑같고요. G2 전형에서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아니면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 예정자. 그리고 특징 첫 번째는 토익 스피킹과 오픽 점수, 토익 점수로 환산된다라는 것. 제가 2024년도 책 인원을 가지고 G2, G4, G3, G2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자, G4는 작년에는 20배수였는데 올해는 10배수. 자, 왜일까요? 인원이 많아져 가지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제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도 안 갖고 있는데 되겠느냐 이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도 잘 써 놓으셔야 됩니다. 자, G3도 20배수에서 10배수. 자, G2는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를 한다.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적격자라는 것은 한전 KPS에서 기준하는 고등학교 적격자 기준일 것입니다. 자, 특징 네 번째입니다. 이전 지역 대학 출신자 필기시험 만점에 5%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는 쓰고 싶어. 그렇다면 뭐 울진에서 쓰고 싶어. 뭐 태안 영흥에 있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필기시험에서 만점에 5%를 가점을 주겠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지역 책무표제 30%. 전남과 광주죠. 뭐냐면은 나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한 자들은 30%를 의무적으로 뽑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 일곱 번째입니다. 인성검사 적부 판정. 자, 인성검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기를 합격할 정도 능력인데 인성검사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진짜 천추의 한을 남긴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특징 여덟 번째입니다. 장애인은 똑같은 전형입니다. 한전 KPS는 뭐 사회 형평성 채용이다 해가지고 전공을 안 보고 직업기초 능력만 본다. 아닙니다. 한전 KPS는 모든 전형을 다 거치셔야 됩니다. 그 대신 각 전형별 10% 가점을 준다고 하니 이 얘기는 정상인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10% 가점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당연히 합격되는 거고 필기 점수 100점에 10%라면 10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합격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장애 전형 끼리만 경쟁하더라도 합격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보훈 전형 각 전형별로 5 내지 10%.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훈 대상자다. 그럼 자녀는 5%. 자, 본인은 10%. 이전 지역은 똑같습니다. 예,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사무직은 상경만 뽑습니다. 경영학 일반과 회계학이 출제되고 전사는 전사나 기계는 기계공학 일반, 전기는 전기공학 일반. 일부 이 부분은 첨부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 4~5과목 정도 시험을 봅니다. 합격 비율은 3배수 또는 5배수, 전공을 50%, 그리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100%로 최종 합격을 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월등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공도 하시면서 앞으로 8월 3일 날 8월 3일인가요? 8월 초에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한 달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집중하셔가지고 합격되시기 바랍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전산 및 기술직은 기사 자격증. 필기 전에 만점에 5%를 가점을 준답니다.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직에서 기사 자격증 없으신 분 없습니다. 없으신 분이 합격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특징 두 번째, 회계학 출제 범위,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출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무회계까지 출제되네요. 세무회계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세 번째입니다. G2 전형에서도 똑같이 전공 플러스 직업기초 능력평가. 전공을 50%, 직업기초 능력을 100% 똑같이 전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고졸이나 대졸이나 전문대졸이나. 자, G2는 기계전기 산업기사 수준의 전공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G2 고졸자분들은 산업기사 정도의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사 정도가 아닙니다. 기능사 갖고는 좀 합격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졸자들은 기능사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인데 기능사보다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자, 고졸도 나왔죠? 똑같은 절차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사무직, 자, 정보 능력이 들어가고 전산직은 조직이해가 들어가고 기계직은 기계전기는 기술 능력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용접, 고졸에서 올해는 용접을 뽑습니다. 용접이 간혹 뽑거든요. 매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접하시는 분들은 아주 수시로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왜? 에너지 발전에서 공기업 전체로 갑시다. 공기업 전체로 봤을 때 용접을 뽑는 데가 불가 없습니다. 불가. 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야지만 용접하시는 분들은 공기업에 합격될 수 있다. 네이버에 지식인 글에서 간혹 보다 보면은 용접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소실 안타깝습니다. 고졸분들 질문을 하시는 게 너무 막무가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좀 나름 그래도 때로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용접하시는 분들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하는데 사실 어쩌다 나옵니다. 그렇게 쓸 계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자, 용접은 일반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수리 능력, 기술 능력. 특징 첫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준으로 공부하셨던 큰일 납니다. 2023년도에는 의사소통에서는 낱말 찾는 문제가 꽤 나왔다. 그리고 수리 능력에서는 자료 해석만 출제됐다. 자료 해석하고 응용 개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에 자료 해석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수리 능력은 자료 해석만 공부해야지 천만의 말씀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응용 계산까지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왜? 에너지 발전이 수시로 바꿉니다. 그 수시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전범위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면접 전형입니다. 지퍼, 대학, 그러니까 일반 전형 빼놓고는 나머지는 인성 면접, 개별 면접이 인성 면접입니다. 여기서는 다대다로 봅니다. 네. 그리고 개별 면접 플러스 지퍼는 토론 면접이 있다. 자, 토론은 일반 토론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주제. 그래서 현재 이슈되는 시사 문제들이 무엇인지, 뭐 촉법 소년, 뭐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찬반. 자, 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찬반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찬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감각은 찾아놓고 찾는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신문 스터디 그룹방을 운영합니다. 중앙일보로 저녁 6시에 2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 강의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토론 또한 PT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히 대비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 공개에 꼭 합격하고 싶으신 분, 신문 스터디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매일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제 공격 카페 에다나베도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면은 상담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